이게 뭐야? 박술래가 진흙 묻은 청자 항아리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급하게 달려온 아들도 당황한 은수도 몰랐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20년 전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빈손으로 쫓겨난 폐가가 사실은 거대한 보물 창고였다는 것을, 한 여자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 발견, 그리고 시작되는 처절한 복수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박술래가 탁자 위에 서류를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은수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게 뭐냐고? 15년 동안 아들 하나 못 낳고 우리 집안 망신만 시켰잖아. 박술래가 팔짱을 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는데 그 애가 아들이래. 너는 이제 쓸모없어. 은수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은수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거야?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술래가 은수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당장 도장 찍고 짐 싸서 나가.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위자료? 15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살았으면 됐지 무슨 위자료야.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민준이는 어떻게 하고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해? 박술래가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 엄마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은수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아무것도 아니야. 박술래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은수에게 던졌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 봉투에서 낡은 열쇠와 등기권리증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 엄마 명의로 남겨진 폐가야. 20년 전에 화재로 다 탄 곳이지만 그래도 땅은 내 거야. 은수가 등기권리증을 보며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집이 있었다고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뭐해. 도심 외곽 구석진 데 있는 흉물스러운 집인데. 박술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준호가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됐어. 은수가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고마웠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은수가 민준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민준아, 가자. 우리 새로운 집으로 가자. 엄마, 진짜 이사 가는 거야? 응, 우리만의 집으로 가는 거야. 박술래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신 우리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어? 은수는 대답하지 않고 민준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은수는 등기권리증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도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기사님, 여기로 가주세요. 은수가 주소를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있잖아. 은수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택시가 외곽도로를 달렸습니다. 주변에는 논밭과 폐허가 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기사님, 여기가 맞나요? 주소상으로는 맞는데 이 근처에 사람이 살 만한 집이 있나요? 택시기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잡초가 우거진 빈터였습니다. 그 가운데 반쯤 무너진 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준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수가 등기권리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소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응,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은수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집은 20년 전 화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벽은 검게 그을리고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문도 없이 철조망만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은수가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은 먼지와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살아? 민준이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깨끗하게 고칠게. 은수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수가 상자를 열어보니 어머니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앨범, 옷가지, 그리고 편지들이었습니다. 은수가 편지 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은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일찍 떠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할머니 사진이야? 민준이가 앨범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야. 민준이 닮았지? 은수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자 집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전기도 나가고 수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촛불을 켜고 민준이와 함께 바닥에 앉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민준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뭔가 사올게. 은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우유를 사왔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아래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여기서 살 거야? 민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은수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이 집을 예쁘게 고쳐서 꽃집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 거야. 정말? 정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랑 같이 차도 마시고 꽃도 사갈 거야.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 부자 될 수 있어? 응, 부자 될 수 있어. 은수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민준이가 잠든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이 집을 다시 살려낼게요. 은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수는 마당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썩은 판자들을 치우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민준이도 엄마를 도와 작은 돌멩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엄마, 이 판자 밑에 뭔가 있어. 민준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삽을 들고 그 자리를 파보니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은수가 쇠지렛대를 이용해 흙을 더 깊이 팠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단단한 나무 괴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준아, 저리 가 있어. 은수가 아들을 뒤로 물리키며 말했습니다. 괴짝은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은수가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괴짝 전체가 보였습니다. 크기는 성인 남자 팔길이 정도였습니다. 엄마, 보물상자야?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글쎄, 뭔지 모르겠네. 은수가 괴짝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괴짝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은수는 힘을 다해 궁짝을 마당으로 옮겼습니다. 자물쇠는 이미 녹이 슬어 부서져 있었습니다. 은수가 조심스럽게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진흙이 묻은 청자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항아리는 천으로 단단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철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수가 여기 있다면서? 박순례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수가 재빨리 항아리를 천으로 덮었습니다. 민준아, 집 안으로 들어가. 엄마도 같이 가. 엄마는 곧 갈게. 빨리 들어가. 박순례가 철조망을 헤치고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준호와 낡은 옷을 입은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여자의 배는 불룩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폐가구나. 박술래가 집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정말 볼품없네. 여기서 어떻게 사니? 은수가 일어서며 박술래를 마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일이라니. 그냥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러 왔지. 박술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준호 옆의 여자가 은수를 훑어보며 웃었습니다. 이분이 전 부인이세요? 생각보다 초라하네요. 유미야,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준호가 여자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박술래가 마당을 돌아다니며 구경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뭔가 나오는 건 없어? 뭐가 나온다는 거죠? 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옛날 집이니까 돈이라든지 금붙이라든지 있을 수도 있잖아. 박술래가 은수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박술래가 은수가 파던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왜 팠어? 마당을 정리하려고요. 정리? 뭔가 묻혀 있는 거 아니야? 박술래가 구덩이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천으로 덮인 항아리가 박술래의 시선에 들어올까봐 걱정됐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세요. 은수가 박술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박술래가 은수를 밀치고 천을 걷어냈습니다. 청자 항아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박술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항아리를 보는 순간 안색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있어? 어머니, 왜 그래요? 은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술래는 대답하지 않고 항아리만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박술래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달려와 박술래를 부축했습니다. 119 불러. 준호가 유미에게 소리쳤습니다. 유미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수는 박술래가 쓰러진 틈에 항아리를 다시 천으로 덮었습니다. 박술래가 항아리를 보고 왜 저런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박술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호가 구급차에 오르기 전에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수야, 어머니가 뭘 보고 저렇게 됐어? 나도 모르겠어. 그냥 항아리 하나 있었을 뿐인데. 구급차가 떠나자 은수는 재빨리 항아리를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쓰러졌어? 잘 모르겠네. 갑자기 그냥 쓰러지셨어. 은수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 안 올까? 아마 그럴 거야. 은수가 항아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뚜껑이 밀랍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된 것 치고는 보존 상태가 좋았습니다. 은수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방수 처리된 금속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속통 안에는 반짝이는 금괴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민준이가 금괴를 보며 놀랐습니다. 금이야, 진짜 금. 은수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금괴 밑에는 서류들이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은수가 서류를 꺼내 읽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박술래의 도장이 찍힌 각서였습니다. 부동산 강탈모의 각서? 은수가 서류 제목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각서에는 2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각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수의 부모가 소유했던 이 땅과 재산을 박술래가 강제로 빼앗기로 했다는 계획서였습니다. 심지어 화재를 일으켜 증거를 없애겠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화재로 돌아가신 것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박술래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민준이가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은수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은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금괴와 함께 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부모님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은수가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낡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은수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다음 날 아침 은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금괴와 서류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박술래가 깨어나면 분명 다시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은수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엄마랑 은행에 가자. 은행? 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같이 가자. 은수는 가방에 금괴 몇 개와 서류를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집 안다른 곳에 숨겨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병원 면회실에서 박술래가 눈을 떴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실신입니다. 하루 이틀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박술래가 벌떡 일어나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항아리 은수가 가져갔지? 어머니, 아직 몸이 안 좋으시니까. 몸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야. 박술래가 침대에서 내려와 옷을 챙겼습니다. 당장 변호사 불러. 지금 즉시. 어머니, 뭔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할 시간 없어. 빨리 해. 1시간 후 변호사 김 대표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 여사님, 급하게 부르시니까 뭔 일입니까? 은수 그년을 절도죄로 고소해야 해. 준호가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은수가 뭘 훔쳤다는 거예요? 그 집이 원래 우리 명의신탁 부지라고. 은수가 거기서 물건 가져간 게 절도야. 김 대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상으론 은수 씨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서류 조작이었어. 진짜 주인은 우리야. 그 시각 은수는 은행 금고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민준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부자야? 아직은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어. 엄마랑 민준이만의 비밀이지? 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수 씨죠? 김 대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저한테 무슨 일이? 박술래 여사님 의뢰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경찰서로 출석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수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벌써 박술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집에 가자. 집에 도착하니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집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은수 씨세요? 네, 그런데요. 절도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훔쳤다는 거죠? 신고자 말로는 이 집에서 귀중품을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경찰관이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인데 제가 뭘 훔칠 수 있나요? 경찰관이 등기권리증을 확인했습니다. 등기상으론 은수 씨 어머니 명의가 맞네요. 그럼 문제 없는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만 내일 출석 요구서는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이 떠난 후 은수는 불안했습니다. 박술래가 어떤 수를 쓸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밤은 다른 곳에서 자자. 은수는 근처 여관을 찾았습니다. 낡고 허름한 곳이었지만 하룻밤 지낼 수는 있었습니다. 엄마, 왜 집에 안 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여관방에서 은수는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술래가 법적으로 공격해 온다면 대비해야 했습니다. 한진태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수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자주 언급하던 이름이었습니다. 한 회장님께는 목숨을 비쳤다고 하시던 기억이 났습니다. 은수가 한진태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진태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아무나 만나시지. 이은수라고 전해주세요. 이창우의 딸이라고요. 잠시 후 전화가 바뀌었습니다.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우의 딸이라고? 네, 이은수입니다. 어디 있나? 내가 지금 가겠네. 한진태의 목소리에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여관에 있는데 주소 알려주게. 1시간 후 한진태가 도착했습니다. 60대 후반의 위험 있는 남자였습니다. 은수의 얼굴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창우 닮았구나. 한진태가 은수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아셨나 보네요. 아셨다니. 내 목숨을 구해준 분이야. 한진태가 의자에 앉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사업 실패로 죽으려고 할 때 창우가 막아줬지. 그때부터 형님으로 모시고 살았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왜 이런 곳에 있나? 창우 딸이 이럴 리 없는데. 은수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폐가에서 발견한 항아리와 각서 이야기까지. 한진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박순례란 여자가 그런 짓을? 증거가 있어요. 각서에 도장까지 찍혀 있어요. 어디 보자. 은수가 휴대폰으로 찍어둔 각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진태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런 악독한 년이 있나? 회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라. 내가 도와주겠네. 한진태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 나야. 지금 당장 와야겠어. 한진태가 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너는 내 조카 딸이야. 알겠나? 민준이가 한진태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맞아? 그럼 할아버지지. 한진태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한진태가 상황을 설명하자 박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네요. 맞아.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해야 해. 한진태가 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말고 내일 당당하게 나가. 그날 밤 은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한진태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내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한진태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은수야, 그 폐가 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나?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곧 그 일대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될 거야. 땅값이 100배는 뛸 걸세.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앞에서 한진태와 박 변호사가 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떨지 말고 당당하게 해. 한진태가 은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경찰서 안에는 이미 박순례와 김 대표 변호사가 와 있었습니다. 박순례가 은수를 보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든든한 뒷배가 있구나.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박순례 씨 주장으로는 해당 부지가 명의신탁 상태였고 그곳에서 가져간 물건들이 절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명의신탁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박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20년 전 계약서가 있습니다. 당시 박술래 씨가 이창우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은 부지입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김 대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으로는 분명히 이창우 씨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형식상 그렇게 해놓은 거고 실제로는 담보였어요. 박술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항아리를 당장 돌려달라고 하세요. 무슨 항아리 말씀이세요? 은수가 천연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 내가 직접 봤어. 박술래가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진정하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경찰관이 박술래를 진정시켰습니다. 박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항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부지에서 발견된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은수 씨 소유입니다. 말도 안 돼. 그 항아리는 박술래가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박술래는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면 자신이 더 곤란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내 것이야. 경찰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등기부등 본상 명의자가 분명하고 명의신탁 증거도 명확하지 않으니 절도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박술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박술래가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네가 이겼지만 끝이 아니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은수가 박술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 화재가 정말 사고였을까요? 은수의 말에 박술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예요. 한진태가 차에서 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일단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잘했어. 그런데 이제 시작이야. 차 안에서 한진태가 은수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폐가 부지 밑에 지열 광물이 매장되어 있어. 지열 광물이요? 희귀한 광물이야. 엄청난 가치가 있지. 그래서 박술래가 그렇게 집착하는 거구나.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여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한진태의 사무실에서 은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벽면에 걸린 지도에는 폐가 부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내년에 특별개발지구로 지정될 예정이야. 그럼 땅값이? 지금의 1000배는 될 거야. 한진태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대충 100억은 넘을 걸세. 은수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갑자기 거대한 불을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창우 형님 딸인데. 한진태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싸울 준비를 하자. 그날 오후 은수는 민준이와 함께 폐가로 돌아갔습니다. 집 주변을 살펴보니 누군가 돌아다닌 흔적이 있었습니다. 발자국과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누가 왔었나 봐. 민준이가 담배꽁초를 주워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 조심해야겠다. 은수가 집안을 확인해 보니 아무것도 없어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뒤진 흔적은 있었습니다. 서랍과 장롱이 미묘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수 씨죠? 조심하세요.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데 박술래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밤에 혼자 있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수가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한진태가 전화했습니다. 은수야, 오늘 밤부터 우리 집에서 지내라. 괜찮아요. 여기서 지낼게요. 안 돼. 위험해. 한 번만 더 여기서 자고 내일 이사할게요. 은수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럼 경비원들을 보낼 테니까 절대 혼자 나가지 마라. 1시간 후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오늘 밤 경비를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쓴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순례가 계속 이 집을 달라고 한다. 뭔가 이상하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불안한 심경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밤마다 누군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 같다. 은수가 걱정된다.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새벽 2시경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은수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집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들을 쫓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민준이가 은수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 아침이 되자 경비원 중 한 명이 은수에게 보고했습니다. 어젯밤에 수상한 사람들이 5번 정도 왔다 갔어요. 잡지는 못했나요? 도망가는 게 너무 빨라서요. 은수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준아, 짐 싸자. 오늘 이사 가는 거야. 드디어? 좋아. 짐을 싸면서 은수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순례와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진태의 저택은 은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정원에는 분수가 있고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진짜 궁전 같아.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당분간은 그렇지. 은수가 아들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사 박 씨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한진태가 서재에서 나와 은수를 맞았습니다. 어서 와. 이제 마음 놓고 지내라. 너무 신경 써주셨어요. 뭘 이런 것도 신경 쓰는 거냐?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진태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폐가 부지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할 거야. 무슨 조사요? 유물 매장 조사 말이야.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문화재청에 신고하면 그 부지는 보호구역이 됩니다. 그럼 박순례가 못 건드리는 거네요. 맞아.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 그날 밤 은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민준이도 넓은 방을 배정받아 신나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응, 할아버지께 고마워해야지. 다음 날 아침 은수는 한진태와 함께 문화재청에 갔습니다. 조사관 이 씨가 폐가 사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건물이면 충분히 조사 가치가 있겠네요. 언제쯤 조사 가능할까요? 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을 나오는 길에 한진태가 은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박순례가 함부로 못할 거야.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박 집사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한테서? 민준이 학교에서요. 은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순례라는 분이 학교에 와서 민준이를 데려가려고 했다는데요. 은수가 급히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점심시간에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와서 민준이 할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교감 선생님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다행히 경비 아저씨가 막았지만요. 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오지 않으면 절대 아이를 보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음에는 반드시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은수의 등에 찬 기운이 돌았습니다. 박술래가 이제 아이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수가 한진태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 악독한 년이 이제 아이까지 건드리네. 한진태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민준이 등하교에 운전기사를 붙이자. 너무 번거로우실 텐데요. 뭘 창우 형님 손자인데 당연하지. 그날 저녁 은수는 민준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오늘 학교에 무서운 일이 있었지? 응, 모르는 할머니가 나를 데려가려고 했어. 앞으로 엄마나 할아버지 아닌 사람이 데려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알았어, 엄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한진태가 급히 은수를 불렀습니다. 은수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폐가에 불이 났어. 은수와 한진태가 급히 폐가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소방차들이 도착해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건물 일부만 탔고 완전히 타지는 않았습니다. 소방관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방화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것 같아요. 범인은 잡았나요? 아직은 수사 중입니다. 은수가 타다 남은 집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박술래가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질렀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네요. 한진태가 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일부터 24시간 경비를 붙이고 CCTV도 설치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박술래를 만나보고 싶어요. 위험해. 그 여자가 뭘 할지 몰라. 하지만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진태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함께 가겠어. 혼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돼. 너무 위험해. 박술래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확실히 알아야 해요. 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한진태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럼 보안팀이 멀리서 지켜보게 하자. 알겠어요. 그날 밤 은수는 내일 박술래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수는 박술래가 사는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한진태가 준비해준 차량을 타고 정문 앞에 섰습니다. 보안팀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벨을 누르자 가정부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이은수라고 하는데 박술래 어머니와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잠시 후 박술래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네가 여기 어떻게 왔어?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할 말? 웃기지 마. 경찰 부를까? 박술래가 휴대폰을 꺼내며 위협했습니다. 부르세요. 저도 할 말이 많거든요. 은수의 당당한 태도에 박술래가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어젯밤 방화건 말이에요. 박술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언제 불을 질렀다고? CCTV에 다 찍혔어요. 사실 CCTV는 없었지만 은수가 허세를 부렸습니다. 박술래의 표정 변화를 보니 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은수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일도 다 알아냈어요.
20년 전이 뭐? 박술래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일 말이에요. 박술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화재 사고였어. 정말 그럴까요? 은수가 가방에서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각서의 일부분이 보이자 박술래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여기 있어? 어머니가 직접 쓰시고 도장까지 찍으셨잖아요. 그건 그냥. 박술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냥 뭐요? 부모님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은 게 그냥이에요? 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술래가 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웃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듣잖아. 조용히 하라고요? 어머니야말로 20년 동안 조용히 사셨잖아요. 은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없으셨나요? 박술래가 갑자기 은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들어와. 밖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싫어요. 여기서 다 얘기해요. 인연이 정말. 박술래가 화를 내며 은수를 밀쳤습니다. 은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명이 은수를 부축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박술래가 보안 요원들을 보더니 당황했습니다. 누구야, 이 사람들? 제가 부른 증인들이에요. 증인? 어머니가 저를 밀친 것도 다 봤어요. 은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술래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은수가 막아섰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됐어, 나가. 김씨 할아버지 죽인 것도 어머니죠? 박술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김씨는 20년 전 화재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최근에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녹음기를 남겼어요. 은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술래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거짓말이야. 들어보실래요? 은수가 휴대폰을 꺼내는 척했습니다. 물론 녹음 같은 건 없었지만 박술래는 몰랐습니다. 안 들어. 왜요? 들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 박술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웃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습니다. 박술래가 평소 동네에서 잘난 척했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지 마. 그럼 경찰서에 가서 얘기할까요? 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선택하세요. 박술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증거가 있다는 거야? 있어요. 아주 확실한 증거가요. 보여줘. 여기서요? 이웃들 다 보는데? 은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박술래가 이를 갈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와. 은수도 보안 요원과 함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박술래가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뭘 알고 있는 거야? 20년 전 화재가 사고가 아니라는 것. 은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부모님을 죽였다는 것. 증거는 각서에 다 나와 있어요. 어머니 필체와 도장까지. 박술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박술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몰라. 박술래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나올 게 엄청나다고. 그래서 부모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박술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돌아가신 거군요. 박술래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겁만 주려고 했어.
집 근처에 불만 조금 내려고. 조금이라고요?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어. 불이 순식간에 집으로 번졌지. 박술래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너희 부모님이 집에 있는 줄 몰랐어. 은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몰랐다고요? 밤 10시에 부모님이 집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몰랐다고. 그래서 구조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은수가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박술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못했어. 불이 너무 커서. 거짓말이에요. 어머니는 도망갔을 뿐이에요.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술래가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도망갔어. 잡히면 내 인생도 끝장이니까. 결국 인정하시는군요. 하지만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박술래가 은수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후회요?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사시면서요? 은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재산으로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면서 후회했다고요? 박술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죄책감은 있었지만 편안한 삶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왜 죽였어요? 은수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분은 목격자였죠? 그건 정말 아니야. 박술래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김씨는 그냥 술 먹고 넘어져서. 또 거짓말이네요. 은수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박술래가 은수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 제발. 보안 요원이 박술래를 막아섰습니다. 이제 와서 제발이라니요. 은수가 전화를 꺼는 척했습니다. 20년 늦었어요. 은수야, 내가 뭘 해줄까? 돈? 집? 박술래가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내 재산 반을 줄게. 어머니 재산이 원래 우리 거잖아요. 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반을 준다고요? 박술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은수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세요. 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사과하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와 유미가 들어왔습니다. 장을 보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은수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은수야, 너 왜 여기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유미가 박술래의 눈물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유미야, 너희는 나가 있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준호가 거실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은수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였지만 이제는 남남이었습니다. 너도 들어볼래? 뭘? 어머니가 내 부모님을 어떻게 죽였는지.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술래가 준호에게 손짓했습니다. 준호야, 나가 있으라고 했잖아.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설마가 아니라 사실이야. 은수가 각서 복사본을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다 써 있어. 준호가 각서를 읽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와 도장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박술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유미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살인자와 같이 살았다고요? 유미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뱃속 애아빠 어머니가 살인자라고요? 유미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애를 키울 수 없어요.
준호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어머니가 살인자였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을. 사고였어.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고. 박순례가 소리치며 변명했습니다. 너희는 내 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은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갈게요. 내일 경찰서에서 봬요. 은수야, 잠깐. 준호가 은수를 붙잡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할 게 뭐가 있어? 어머니가 감옥에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준호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문제야. 은수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너희가 내 가족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은수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을 밝혀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복수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보안요원이 물었습니다. 정말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이제 시작이에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박순례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형사가 조서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20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했잖아요. 실수였다고. 박순례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겁만 주려고 했는데 불이 번진 거예요. 형사가 은수가 제출한 각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 각서는 뭡니까?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면 왜 이런 문서가 있죠? 박순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방에서 은수가 자신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한진태와 박 변호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네. 한진태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은수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박순례가 끝까지 버틸 수도 있잖아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걱정 마라. 박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각서와 목격자 증언이 있으면 충분해.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면회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좀 보게 해주세요. 은수가 문틈으로 내다보니 준호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준호 씨, 면회 시간이 아직? 제발이요. 5분만이라도. 준호가 경찰관에게 애원했습니다. 결국 특별히 짧은 면회가 허용됐습니다. 면회실에서 박순례가 준호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어머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나도 모르겠어.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 박순례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만큼은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준호야. 사람 2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은수 부모님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박순례가 준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준호가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살인한 사람이 무슨 엄마예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유미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라고 하세요? 박순례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 너도 나를 버리는 거야? 준호가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20년 전에. 그리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준호가 은수와 마주쳤습니다. 서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준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은수야. 뭐가 미안해? 은수가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일 때문에. 그건 네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어머니 아들이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수가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이나 제대로 살아. 은수야. 민준이 아빠로서 마지막 부탁이야. 은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며칠 후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박술래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의 자필 각서와 도장이 있는 상황에서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술래에게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은수는 의외로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부모님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한진태가 은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네, 그런 것 같아요. 폐가 부지 개발 계획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한진태가 계획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치유의 정원 프로젝트 어때? 은수가 계획서를 보며 눈이 반짝였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그곳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조경 전문가도 소개해 줄게. 감사해요, 회장님. 은수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민준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응, 이제 시작이야. 시작? 새로운 인생의 시작 말이야. 은수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은수가 민준이에게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 같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수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후 폐가 자리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 치유정원이라는 이름이 걸린 편말이 세워졌습니다. 부모님의 너클 달래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공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은수가 정원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와 은수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화재 속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이 결국 더 큰 것을 되찾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났던 폐가는 은수에게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낼 진실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대한 부의 원천이었죠. 박술래의 탐욕이 결국 자신의 파멸을 불러왔듯이 때로는 악행이 스스로를 심판하기도 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교훈을 은수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은수의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가 있었기에 폐가 아래 묻힌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마침내 정의로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힘든 순간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